하면은 무조건 뭐가 중요하죠? 그래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얘기를 좀 몇 개 하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만 오늘 잔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해놔야지 그 뒤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그 A타입 같은 거 있지? 그거 봐봐. 뒤에 그 문제 막 잔뜩 있는 거 있잖아. A타입 같은 거. 거기서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그 책에 그 문제 봐봐. 그 뒤로 좀 넘겨봐. 방정식, 부등식 나올 때 계속 그래프가 계속 그려져 있어요. 보여? 계속 그래프가 잔뜩 나온다니까? 이게 그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를 연습을 좀 미리 잘 해놔야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방정식과 부등식을 쉽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삼각함수는 무조건 함수니까 그래프가 엄청 중요한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외우기보다는 이 주기성과 대칭성을 응용하면은 문제를 다 쉽게,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 거야. 프린트 첫 장을 보면은 주기성, 대칭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배경 지식으로 일단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삼각함수에서만 사용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다른 데서 계속 주기함수라는 거는 삼각함수만 주기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기가 있어요. 주기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대칭성도 뭐 삼각함수만 대칭성이 있니? 이차함수도 대칭성이 있고 유리함수도 대칭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칭성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이 삼각함수도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배경 지식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함수를 할 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주기성인데 이 주기함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전화가 왔어, 지율아. 03일이에요. 끊어. 아씨, 그럼 이거 끊어졌잖아. 아니,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자, 주기함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기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여기가 한 칸씩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칸마다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다 주기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기함수. 자, 이랬을 때 여기를 x라고 볼게요. 자, 근데 그 x가 또 한 칸 밀리겠죠. 이 선에 있는 어떤 x가 다 밀릴 거 아니야, 한 칸씩?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한 칸이 밀렸으니까 x도 그대로 밀려서 그 자리에 왔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함수값, 이 함수값을 fx 플러스 1의 함수값, 얘의 함수값이 결국은 fx와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주기함수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주기함수의 여기 주기는 여기 숫자가 주기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해도 그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돼야 안 돼, 말이. 그냥 x인데 두 칸 밀었다 이거야. 한 번, 두 번 밀어서 여기로 왔다 이거지. 그러면 x 플러스 2도 원래 fx랑 값이 같을 거 아니야, 함수값이. 그럼 여기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수가 주기가 아니라 이 수는 주기의 배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서 이게 계속 앞뒤에 계속 있는 거와 똑같이 자, 이 두 칸씩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칸이 반복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다 주기라고 하면 주기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기는 반복의 최소 단위를 항상 얘기해요.
반복의 최소 단위 그리고 양수, 음수 말고 양수. 그래서 얘 주기는 1이 되는 겁니다. 1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일어나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주기라고 언제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수는 주기의 배수들만 올 수 있어요. 상태가. 맞죠? 그래서 주기함수 표현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함수 표현은 이렇게. 어떤 함수가 뭐 p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p를 이렇게 빼도 똑같이 나온대. 그러면 p가 주기의 배수가 되는 그런 어떤 주기함수, 반복되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p가 최소의 양수다라고 써 있으면 p 자체가 주기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 그래서 주기함수는 반복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f 뭐 2분의 11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2분의 11은 뭐 저기까지 그려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한 칸 줄여도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만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 2분의 1 플러스 5로 보는 거죠. 2분의 10. 근데 그러면 한 칸씩에서 5번 건너오면은 결국 누구랑 같아져? 2분의 1 값이랑 같을 거잖아. 그래서 주기함수는요, 반복이 되는 최소 단위만 보통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2분의 11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빨리 주기를 갖다 버려내고 빨리빨리 돌려서 버려내고 남은 거랑 결국 이 값이 같을 거야. 함수 값이 똑같을 거야.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계산을 쉽게 만들어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삼각함수도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만 한 번만 알면 나머지 뭐 더 큰 뭐 무슨 숫자를 가져오든 더 마이너스 작은 수를 가져오든 이 주기성에 의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무슨 함수값, 내가 모르는 함수값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칭성인데 우리가 그 예전에 함수를 배울 때 함수의 분류를 배웠어요. 근데 그 분류를 우리 보통 뭐 상수함수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이렇게 4개 나눴잖아. 그거는 함수를 치역의 상태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런데 이 대칭성, 함수를 대칭성에 대해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대칭성에 따라 분류하면요, 선대칭과 점대칭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선대칭이 바로 y축 대칭입니다. 함수를 y축 대칭되는 함수냐 아니면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함수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여기 그 책에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예 명칭이 있잖아요.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명칭이 이미 있다는 건 좀 유명한 거죠. 자, y축 대칭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뭐예요?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렇지. y축 대칭으로 2차 함수를 그냥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y축 대칭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에 x를 넣었어. 그러면 x가 가지는 함수값 fx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데 얘의 대칭으로 y축 대칭에서 마이너스 x 값을 넣어도 어때요? 같아요. 얘랑 같을 거잖아. y축 대칭인데 어떻게? 그래서 y축 대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원래 fx와 함수값이 같아. 그런 걸 우함수 또는 y축 대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외울 때는 우랑 기긴 한데 얘는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어때? y축 대칭 같죠? 우자가. 그죠? 그래서 y축 대칭이 우함수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함수예요. 자, 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1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은 곡선으로 3차 함수 그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몰라요. 이 그래프를. y는 x 세제곱의 실제 그램입니다.
자, 근데 이게 원점에 대해서 봐봐. 대칭적으로 생겼죠. 물론 1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랬을 때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의 형태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fx야. 자, 그런데 x의 대칭이 마이너스 x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 함수가 뭘까? fx에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었겠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주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 원래 함수값과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마이너스. 반대야. 이렇게. 자, 근데 이 표현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보기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삼각함수 계산을 할 때 공식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 표현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세 개. 안 나오지 않아 얘들아. 이 삼각함수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그냥. 자, 근데 얘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축 대칭의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쓱 사라지듯이 마이너스를 먹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뱉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뱉어가지고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어가지고. 이렇게 요 상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형태가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주기함수랑 요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 특징은 뭐냐면 둘이 뭔가 FF가 같게 나와. 그치? 근데 이 Y축 대칭은요, 알아보는 방법이 얘네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두 개를 덧셈하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사라져요. 미지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대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대칭? 대칭에 보통 여기에 2배가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준다는 거지. 이마 x랑 여기를 일단은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그 부호가 x는 2를 기준으로 x가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랑 왼쪽으로 x만큼 간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가 2 플러스 x, 여기가 2 빼기 x 자리겠죠? 그 둘의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x는 2대칭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근데 알아볼 때는 이렇게 얘네 둘을 더해보세요. 얼마죠? 4. 걔가 대칭 중심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더한 것의 절반값의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필요하냐면 얘는 쉽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 아, 이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 왼쪽 가서 대칭이네. 보이죠?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얘를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이게 누구 대칭인지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게 그럼 주기함수인가? 이게 헷갈려진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괄호 안을 2개를 더해. 그러면 x가 사라지죠. 그럼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야.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더하면 4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x는 2대칭. 상황상.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모의고사에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렇게 표현 자체가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얘가 어떤 선대칭이구나. 이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면 원점 대칭. 이렇게. 그래서 이 대칭성을 좀 생각하고 이거는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삼각함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배경 지식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y는 sin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y는 sin x 그래프는 일단 1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1에서 시작을 하긴 할 건데 우리가 반지름은 사실 r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위원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sin x는 각도를 x로 봤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사인은 예분의 예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단위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밑변이 1이에요. 그러니까 sin x는 누구랑 같냐면 이 높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sin x를 그래프로 그릴 건데 이 각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를 보시면 돼요. 높이 여기다 표시해 놓게. 요 높이 변화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각이 이제 0부터 일단 따져볼게요. 자, 0이야. 얘가 이렇게 0도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높이가 얼마야? 없잖아. 얼마? 아니, 0이겠지 뭐야. 그죠? 0에서부터 여기 90도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높이 얼마까지 가요? 높이가 1까지 가겠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1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게 점선이에요. 왜냐면 축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축 말고는 점선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짧게 그렸다. 자,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여기 원점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좌표평면 여기다 그리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0에서부터 90도까지를 그릴 건데 얘는 좌표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 90도를 숫자로 바꿔놨죠? 뭐로 바꿨지? 2분의 파이. 자, 근데 파이가 얼마 정도 됐었지? 80도. 아니, 그 3.14. 3.14. 2로 나누면 한 1.5를 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한 1.5, 한 이 정도가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길어요. 그리고 2분의 파이 더 가면 파이, 3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그래서 약간 이제 삼각함수를 그리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이만큼은 어떻게 그리냐 계속 그림이 여기 맨날 되게 조그맣잖아. 여기가 그치? 폭이 조그맣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한 이 정도 폭을 가지고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0에서 90도까지 0부터 1까지 올라갈 거야, 높이가. 그런데 얘가 곡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일자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는 없고요. 곡선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곡선이 이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약간 언덕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덕을 올라가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에서 180 사이를 볼게. 이사분면 쪽. 자,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들 어때? 삼각형의 높이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이게 180으로 각도가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잖아. 180이 되면 딱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높이가. 그래서 여기 1부터 점점 내려가가지고 0을 찍습니다. 그러면 얘도 곡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이제 여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즉 여기 3, 4분면으로 갈게요. 자, 그럼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높이가 그치, 음의 방향으로 점점 커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0부터 해서 높이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어쪽 하면서 마이너스 1까지 낮아지겠죠. 숫자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얘가 점점점 낮아지는 곡선 형태를 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4, 4분면에 왔을 때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높이가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있겠죠. 눈에 봐, 0까지. 그래서 여기 2파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360도 됐을 때 0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와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한 바퀴 돌았죠? 그럼 이제 360도 지나서 2파이 지나서 다음은 어때? 여기랑 똑같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뭘 그려놓은 거냐? 한 주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는요, 첫 번째 주기가 2파입니다. 기본형은 주기가 2파이. 왜냐면 한 바퀴를 돌아야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주기는 2파이.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그래프의 최대 최소. 자, 지금 사인의 값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1하고 마일 사이밖에 없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오늘
1로 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반지름을 10짜리 그리면 10으로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여기가 10이면은요, 여기 앞에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1짜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단위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이 사인의 치역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y값. 자, 치역은 어떻게 되냐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근데 이거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얘들아 사인하고 여기에 숫자가 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올 거야. 막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러면서 이상한 거 온다고. 근데 거기가 모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인 어쩌고가 오잖아. 미지수든 뭐든 상관없어요. 값을 주든 말든 간에 무조건 사인 값은 마일에서 1까지입니다. 최대치가 1까지밖에 안 가요. 그냥 통째로 사인 어쩌고요? 그러면 1, 최대 1 이렇게 최소 마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칭성이에요. 이 대칭성은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얘는 대칭이 전체적으로도 있고 부분마다도 있고 다 있어요. 선대칭과 점대칭의 특징을 사실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것도 많죠.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주기니까 이 주기가 여기 앞에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하면 선생님 그림이 이게 꼭 여기가 겹치니까 여기만 그릴게. 얘가 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상황상.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 사인은요 무슨 대칭이라고 봐도 돼요? 원점 대칭으로 봐도 되죠. 얘가 1로 넘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얘들아 원점 대칭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부호가 퇴 이렇게 나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인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퇴 벡터 이렇게 얘랑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여기만큼 세타만큼 여기로 왔어. 여기 세타야. 그랬을 때 여기 사인의 높이 여기가 바로 사인 세타죠. 값이. 자, 근데 세타 말고 여기 반대편 마이너스 세타로 왔어요. 여기. 그러면 당연히 어때? 이 값은 선생님 그림이 대칭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사인 세타의 부호가 바뀌겠죠. 원점 대칭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게 여기 선생님이 원점 대칭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게 어차피 계속 돌고 도는 건데 어디가 시작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 계속 그리다 보면 시작점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럼 얘들아 어디서도 대칭이 돼? 파이에서도 점대칭이 되죠. 어디서도? 이 파이에서도 점대칭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n파이마다 사실은 대칭이 됩니다. 점대칭.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조금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갖긴 하는데 점대칭의 특징을 갖는다고 쓰고 n파이마다 즉 타는 거야. 마다 여기 1파이, 2파이, 3파이, 0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럴 때마다 무조건 점대칭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선대칭 특징도 있어요. 얘들아 눈에 보이니? 어떤 선대칭이야? 어디 선대칭? X는 여기 2분의 파이 대칭 아니야? 이렇게 접으면 접어질 거 같잖아? 2분의 3파이에서도 접일 수 있잖아? 2분의 5파이 이렇게 2분의 홀수 파이에서도 다 대칭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파이 말고 홀수 파이 더가서 마다 선대칭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인 함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기성과 대칭성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 약간 각도 구할 때 다 이걸로 푸는 거야. 대칭을 이용해 푸는 거죠. 너무 힘들어?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더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단 기본 코사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응? 그럼 3개인데
많을 게 뭐가 있어? 원래 많은 걸? 3개밖에 없는 걸. 얘도 단위원을 가져갈게요. 이따가 너네가 그려줘야 돼. 아는 거지? 자, 잘 그리는 걸 봐야 돼. 자, 코사인은 얘들아 여기서 x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코사인이 1분의 밑변이잖아요. 그쵸? 1분의 x좌표라서 여기는 1이니까 어차피 밑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밑변의 변화를 보시면 코사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밑변을 관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보세요. 여기 0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밑변이 얼마야? 1. 맞죠? 1에서 90도까지 갈 때 밑변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짧아지죠. 어디까지? 90도까지. 0까지. 90도 갈 때 0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이 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이렇게 뒀을 때 1에서부터 0으로 점점 줄어드는 그림이 되겠죠. 곡선을 그리면 줄어들어야 된다. 부드럽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밑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긴 하는데 음수 쪽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점점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길이가 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4분면 오면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 마이너스 1부터 뭐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서 0으로 점점 그치? 그치? 네, 길이는 줄어드는 거고 값은 0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 4분면은 어때? 플러스로 늘어. 그치? 1쪽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밑변만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아무튼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얘는 어디서 출발해? 1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 올라가고 사인은 여기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 주기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뒤로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상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코사인의 주기부터 보겠습니다. 얘도요, 한 바퀴가 주기예요. 그래서 2파이가 주기고요. 360도. 그 다음에 치역은 똑같습니다. 마일에서 1까지. 자, 근데 이 치역은 최대 최소를 얘기합니다. 최대 최소를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코사인 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코사인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1과 마일 사이 값입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러면 그냥 1랑 마일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대칭성. 자, 얘도 당연히 점대칭과 선대칭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얘들아, 얘는 누구 점에 대해 대칭이겠어요? 파이.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이런 거에 대해 대칭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홀수 파이 요런 데서 대칭이야. 반대로 그래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마다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의 특징도 있죠.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한 주기를 더 그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거잖아. 왜냐면 여기 끝에가 여기 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우함수죠. 코사인은 우함수.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이렇게 분류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얘는 우함수. 근데 우함수는 특징이 뭐라고요? 우함수는 여기다 음수를 넣었을 때 얘를 먹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코를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코를 먹는다. 이것처럼 코사인은 얘를 먹어요. 음수를 먹어서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사인은 얘를 마이너스를 먹어. 왜? 우함수거든.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쭈르륵 연결해서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3대칭의 특징이 Y축, 즉 여기
x는 0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마다? 이렇게마다 다 선대칭이 됩니다. 즉 n파이마다마다 선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별건 아닙니다만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응용해서 자, 일단은 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응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을 한번 2배, 3배 이렇게 늘려볼게요. 이 sin x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계속 그릴 수 없으니까 짧게 그릴게요. 자,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sin x가 아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했잖아. 근데 2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에서 2까지 2배씩 움직이겠지. 근데 얘는 여기가 반지름 자리라고 했잖아. 원이 반지름 2짜리 원을 그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2씩, 마이씩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원을 그리진 않겠지만 얘는 그 높낮이가 2랑 마이너스 2로 위아래 폭이 증가할 거예요. 진폭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동하는 거, 파동할 때 배우잖아. 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은 이 폭이 증가해요. 자, 그런데 sin x에다가 이제 0부터 똑같이 넣어보면 0일 때 똑같이 sin 0은 0이니까 여기 지나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어때요? 2분의 파이가 1이었잖아. 근데 여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또 파이 지나면 어때? 또 0이 되고. 그 다음은 2분의 3파이 할 때 마이 지나고 2파이 지날 때 다시 0이 되면서 한 주기는 동일하게 유지될 겁니다. 근데 얘랑 비교하면 이렇게 폭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폭이 증가하는 거예요. 위아래 폭.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은 폭을 얘기한다. 폭이 커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고, 폭이 커지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상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혹시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이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잖아. 그럼 무슨 축 대칭을 상상하지? 그 x축 대칭? x축 대칭. 그래서 얘를 그리면 x축을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x축으로 뒤집어도 어떠냐면 최대 최소는 2랑 마이입니다. 그 인정하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에 따라서 그냥 숫자가 2면 최대 2, 마이, 최소 마이 이렇게. 마이든 2든 상관없어요. 최대 최소에는 그냥 숫자의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부등을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사인으로 볼게요. 여기 사인에 여기 이렇게 여기가 누가 변한 거야, 얘들아? 각도가 변한 거예요. x가 2x로 변한 거죠. 자, 그럼 얘가 어떤 특질을 갖는지를 한번 봅시다. 파장의 어떻게 될까? 길이가 파장이. 그렇지. 자, 여기를 사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각속도 자리라고 불러요. 각속도. 각이 이렇게 빨리 도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느낌이 여기가 x가 2배가 되잖아. 각속도가 2배가 빨라졌어. 그럼 빨리 돌겠지. 그러니까 한 주기를 확 이게 빨리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짧아지게 되죠.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일단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짜리 원이라서요. 위아래가 1하고 마일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sin 2분의 파이가 1이었잖아. 여기 상황상. 근데 여기에 x에 뭘 집어넣어야 2분의 파이가 나와요? 4분의 1. 그렇지. 여기에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이미 2분의 파이가 되면서 1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는 여기 있는데 얘는 반절. 여기 4분의 파이를 지나는 순간 이미 1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얼마야? 사인 파이죠. 근데 사인 파이가 얼마였어? 0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0을 찍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 바퀴를 벌써 돌아요. 여기서. 인정해? 그럼 여기 이렇게 뒤집어서 솔직히 대칭이잖아요. 대칭으로 그려질 건데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면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얘는 2배 빨리 돌아요.
두 배 빨라졌기 때문에 제값 도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각속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두 배 됐어? 그러면 내 주기는 짧아져요. 확 돌아. 확 이렇게 빨리 돈다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누구의 영향을 주냐? 여기 x의 개수는 주기의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 자, 주기는 원래 얼마냐면요. 원래 2파이예요. 그런데 각속도가 2배 되면 주기는 절반으로 잘라지겠죠? 맞아요? 여기가 3배 되면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역수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 그럼 이건 어때? 예를 들어 y는 sin 3분의 x인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각속도가 3분의 1배로 느려진 거예요. 그렇잖아. 3분의 1일수록 속도가 느려진 거라고. 그럼 어때요? 얘는 늘어져야지. 이렇게 느려져야지. 그래서 주기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얘의 주기는 어떻게 돼? 3분의 1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파이 6파이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절대값을 썼죠? 절대값은 여기에 음수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음수가 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sin 마이너스 x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sin 마이너스 x가 무슨 뜻? 지유랑 근데 여기 보이니? 옮겼어요. 아, 옮겼어?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마이너스 x 되잖아. 무슨 축 되지? x축 빼 y축 되지. 그래서 얘 y축 넘기시면 돼. y축 넘기면 되고, 근데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잖아. 네. 그랬을 때도 어차피 여기에 부호가 상관없이 여기 옮기면 어때? 확 빨리 도는 거랑 뭐 그게 상관이 있어요? 대칭된 거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음수양수 상관할 것 없이 그 숫자 x의 그 개수에 따라서 주기가 왔다 갔다 바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를 여기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얘 여기 x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면 그 변형된 주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y는 하고 여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반지름 r로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실제 반지름 자리니까요. 그리고 sin에 뭐 b x 플러스 c 플러스 d. 자, 얘들 이건 뭘까? x축으로 얼만큼? 갑니다.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된 거지 뭐. 얘는 뭐야? d. D는 y축으로 얼마만큼? 그거 평행이동 됐냐? 그래서 C랑 D는 평행이동, 얘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시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평행이동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다가 쓰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막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무조건 주기를 체크합니다. 자, 주기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x의 개수.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랑 주기랑 관련이 있어? 빠르게 도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데는 소용이 없고요. x의 b, 개수, 각속도에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이 b의 절대가 음수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원래 주기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는요,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여기, 아까 전에 폭이 달라졌던 거 봤죠? 맞아? 그리고 여기도 연관이 있어. 왜냐면 얘를 위아래로 움직였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위아래로 얘가 D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가운데 진폭을 받기 전에 여기가 이게 그 폭의 그 뭐라고 하지? 진동의 중심이라나? 뭐 그 파동 배울 때 막 배우잖아요. 저희가 파동을 안 배웠어요. 그래? 요 가운데가 바로 D 역할을 하겠습니다. 얘가 D고 움직였을 때 D고 거기서 위로 아래로 뻗어나가는 거는 요 폭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 마이만큼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그 가운데 위치가 Y축의 평행이동에 따라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D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냥 크게 움직이면 되고 D만큼 그냥 위로 아래로 똑같이 움직여주면 됩니다. 최대치.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여기 2배가 됐으면 여기 원래 2였는데 내가 여기다 1만큼 위로 이동했어. 그러면 3으로 위에
아니야, 최대치가. 맞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한 칸 내려갔는데 최대치는 1이 되겠죠. 2에서 한 칸 내려갔잖아. 걔를 여기다 덧붙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최소값은 이 폭에 여기 A 값에 반지름에 무조건 음수를 덧붙이고 위로 아래로 이동한 만큼 평행 이동한 걸 그대로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C랑 C는 X축으로 이동한 만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 자, 근데 얘는 이게 꼭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여기가 선생님이 묶어서 썼지만 묶어서 꼭 주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만큼 이동을 항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평행 이동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얘를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잘 그려놔야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쉽게 탐락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코사인이랑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좀 모양이 달라서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X축을 그립니다. 자, X축을 그려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여기 이동된 거를 그려요. 얘를 뭐 이렇게 D만큼 이동됐죠? 그러면 여기 점선으로 이동된 걸 그려.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D 점선으로 그리기. Y는 D 그리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딱 대칭의 중심이 한 가운데 라인을 그린 겁니다. 얘를 잡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한 주기를 그려버립니다. 한 주기 그리기. 아직 선생님은 Y축을 안 그렸어요. 자, 주기를 파악을 해. 주기를 파악해서 여기다가 무조건 이렇게 4칸을 만듭니다. 위아래 폭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폭을 똑같이 해서 여기를 4등분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그냥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이렇게 4등분하는 거. 이게 4등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4등분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이면 여기서부터 그냥 사인을 그려. 코사인이면 여기부터 코사인을 그냥 그려. 일단 그려. 뭔지 몰라 그냥 그려 일단.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값을 써놓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사인의 x-3파이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사인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사인 0자리였죠. 0자리. 그럼 여기가 처음이 3분의 파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처음 시작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처음 시작 여기가 3분의 파이부터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잖아. 사인 x를 3분의 파이 이동했는데 어떻게? 사실 그렇지. 그죠? 그리고 한 주기가 예를 들어 만약 2파이였어. 그러면 여기를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6파이를 넘겨서 여기에 3분의 7파이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야. 여기다. x축에 써야지.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파이 간 자리잖아요. 그럼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값을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y축을 그리시면 돼요. 이건 마지막에 그리는 거야. 3분의 파이니까 여기 한 60도 정도 왔을 때 여기에 y축이 있겠죠? 그리고 연결해서 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왜냐면 한 주기까지만 딱 그리면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좀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살짝 더 그려서 한 주기를 이렇게 더 그려주는 거. 조금씩만 더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리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뭘 확인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 주기의 모양을 확인하라고 선생님이 딱 한 주기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까 전에 여기 요거 사인 2x 그림을 요따 그려보면은 어딨지 빨간 거? 여기다 얘를 여기다가 옮겨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얘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정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적으셔야 되겠죠? 네. 자, 적을 시간을 드릴게요. 선생님 저거 한 번만 쉬면 안 돼요? 일단 적으면서 쉬는 거지. 쉬라고요? 응, 적으면서 쉬는 아, 거. 그래, 화장실. 근데 너무 많아. 하는 거 봤을 때 그림 너네 그렸잖아. 어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거 봤어?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 얘들아? 사실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 여기. 여기가 이렇게 한 칸만 일로 건너오면 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인과 코사인은 그냥 2분의 파이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그래프는 아니고요. 이게 다 이게 비슷한 그래프예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관계도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풀어보자. 이제 58번 하나 골랐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이게 식을 보니까 y는 2 코사인 x 하면서 여기 앞부분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반지름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원이 반지름 2자리를 고른 거니까 최대 최소 얼마? 2랑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래서 벌써 a가 2라는 게 끝났습니다. a는 2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주기를 보고 찾아줘야 돼요. 자, 여기 코사인 x니까요. 주기가 무조건 한 바퀴 2파이만큼이 주기가 될 겁니다. 각속도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요. 자, 그리고 코사인은 이렇게 반복되는 요만큼이 최소 단위. 여기가 바로 2파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을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4구간으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이제 2파이를 4구간 나눴을 때 여기 반쪽이 절반 파이. 또 여기가 절반, 여기는 얘네 둘의 절반. 이렇게. 그러면 B가 2분의 파이, C가 2분의 3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얘들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문제 많이 나와서 B랑 C가 지금 여기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선대칭이 되는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실제? 2파이죠. 둘이 더하면. 그게 이 대칭축의 무조건 2배가 대칭되는 이 두 수의 합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랑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다 이거지. 여기가 x1, x2예요. 자, x1이 어딘지도 몰라. 자, x1과 x2의 합 얼마? 2파이. 대칭축 2배. 이게 무조건 성립해요. 대칭이 되는 두 수를 더하면 무조건 대칭축의 2배가 됩니다. 왜냐고요? 상상하잖아. 이 둘의 여기 대칭축이니까 가운데 중앙이 대칭축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를 여기로 넘기면 2파이 축의 2배라는 것을 언제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일단 다 구해줘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래? 여기다가 B 더하기 C 이거 더하면 2파이죠? 그럼 얼마? 8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가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대. 얘들아, 근데 얘 여기 괄호한 두 개를 합쳐보면요. x가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 얘는 주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합쳐서 x가 사라지면 대칭성, 사라지지 않으면 주기성. 근데 주기성이라서 루트 2만큼 건너가면 또다시 똑같은 값 나오고 똑같은 값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2만큼 가서 주기가 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주기가 루트 2보다 짧아. 뭐 2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이런 주기를 가져도 루트 2만큼 건너가서 자신과 똑같아질 겁니다. 인정하죠? 자, 그럼 여기서 주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얘들아. 자, 주기는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x의 개수, 각속도랑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주기가 여기 x의 여기 개수가 2면은 코사인의 주기 2파이를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주기는 파이지 루트 2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탈락. 그 다음에 얘는요. 사인의 주기 2파이를 각속도 파이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는 2씩 움직이는 겁니다.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2분의 파이도 실수잖아요. 얘도 2씩 움직여요. 진짜 2 하면서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요. 코사인이 원래 2파이가 주기거든요. x 개수인 루트 2파이로 나눠보세요.
루트 2. 딱 나오죠? 그러면 3번이 바로 이 주기성을 만족하는 함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것도 해보세요. 분수인 거. 자, 사인은 원래 얘를 보고 찾는 거야. 사인은 주기가 2파인데 2분의 루트 2파이로 나눠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지? 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인가? 네. 2루트가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파이를 2루트 2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파이가 바로 주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맞는 거는 얘. 혹시 얘가 헷갈리는 사람 있을까? 얘가 헷갈리는 사람 있을까? 없죠? 자, 넘어가서 몇 번 해보냐면 67번 한번 해볼게요. 67번. 네, 이 페이지가 저희가 풀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뭐라고요? 이 페이지가 저희가 풀 수 있는 마지막 페이지. 네. 그 선생님이 프린트 줬죠? 그 프린트는 이제 이거 그래프를 좀 연습을 많이 해오셔야 돼가지고. 그리고 얘들 여기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뭐 중요하다기보다 그 앞에 기본 문제에서 113이랑 114쪽이 있어요. 거기를 그래프 잘 그려오고 여기가 더 중요해. 여기를 해오셔야지 나중에 삼각방정식 이런 것도 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오셔야 나머지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잘 해오시면 됩니다. 자, 67번 해볼게요, 얘들아. 얘도 그림을 보고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 너네 문제 좀 읽어보세요. 풀어보셔도 되고. y는 a의 얘는 약간 근데 좀 왜? 이상해? 양수 파이분의 abc 3마 3. C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 개 나온 거 같은데. C가 그 0에서 그래서 2파이로 조절해 준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가 나와요. 그래? 이거는 자, 일단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앞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여기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겠죠. 반지름에. 그러면 A는 얼마? 일단 3. 이 양수 그냥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랑 C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제 B가 주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B는 주기로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주기를 2파이 사인의 원래 주기를 그 B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B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은 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한 주기가 사실 어디부터 찾아야 될지를 모를 수는 있어. 그런데 그냥 똑같은 데서 똑같은 데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그냥 여기부터 갈게요. 여기 원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를 체크하면 여기까지일 거예요. 맞죠? 맞아? 근데 얘들아, 얘랑은 선생님 그림은 이상하지만 무조건 대칭이에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산이 언덕이 이 위에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얼마야?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 같겠지 뭐. 그래서 여기가 안 써있는데 3분의 2파이야. 얘는 페이크야, 페이크. 뭐 그냥 쓴 거야. 그래서 주기가 3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비교했을 때 B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B가 3이요? B가 3이지. P3.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주기가. 그 다음에 이제 C는 평행이동한 거죠? 자, 얘는요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죠? C만큼 이동한 게 아니라 얼마? 0 되는 값. B분의 C만큼 평행이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돼요? 얘가 0 되는 값이에요. 근데 B가 안에 괄호가 B가 B랑 그러니까 B 괄호 안에다가 X-C면 그게 되는데 B랑 C랑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B가 앞에 있으면
여기가 x 플러스 c니까 얘가 0 되는 값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어도 얘가 0 되는 값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 bx 빼기 c니까요. b분의 c만큼 얘가 0 되는 값만큼 이동한 거고 실제로 b를 이렇게 묶잖아. 그럼 이렇게 돼. 그러니까 b분의 c만큼 이동한 게 맞죠. 그래서 x축으로 b분의 c만큼 근데 3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사인 그래프였단 말이지. 자 그럼 사인 그래프는요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 원점에 와야 될 애가 여기 3분의 파이만큼 이동이 된 거지.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원점이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구나. 원래 사인이랑 비교하는 거야. 원래 사인 그래프랑.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만약에 파이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저거 좀 더 그려보면은 파이도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파인가? 여기 내가 안 그린 네, 안 그린데 그려보면 여기가 파인가? 네, 거기도 될 수 있지 않아요? 그치? 근데 물론 그렇지만 파이를 이동한다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렇긴 하지. 그런데 보통 이제 한 주기를 잡을 때 아니면은 그냥 대입해도 되죠. 그냥 3분의 파이, 0 아니면 파이, 0을 넣어 여기다 대입.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까? 둘 다 넣어볼까? 이게 네. 평행이동이 이게 헷갈린다면 왜냐면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저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이제 3의 사인 3x c가 됐죠?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둘 다 넣어볼게요. 3분의 파이, 0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0은 얼마지? 3 사인 3분의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네? 네. 맞아? 근데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c가 0이어야 돼요. 그쵸? 근데 c가 아까 2파이죠. 0에서 2파이 사이 값이라고 줬잖아. 파이도 돼요. 그러면 얘가 사인이 0 되는 값을 체크했을 때 0, 파이, 2파이 이런 데가 0이 되는 자리인데 얘랑 얘는 늘 수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파이여야 되지 않나? 이게 c가 파이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얘가 파이면은 사인 0이 0이 되면서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c가 파이인 거 아니야? 근데 방금 3분의 파이라고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면은 네. 3분의 파이면 c가 파이지. 네. c 이렇게 해도 c가 파이라고. 그렇잖아. 3분의 c만큼 이동하는데 얘가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니까 c가 파이지. 아니면은 여기 파이, 0을 넣어. 그러면은 0은 3 사인 3파이 마씨가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얘랑 왜 같은 거냐면은 사인은 2파이를 한 바퀴 돌면은 그냥 제자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2파이 이런 거 주기함수는 그거 갖다 버려도 된다며 주기만큼을 주기함수의 성질로 인해서 얘가 2파이를 주기를 한번 버려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c가 0에서 2파이까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2파이를 넣으면 2파이 넣을 수가 없잖아. 2파이 너무 죠 그렇지. 그러면 0에서 2, 0, 파이, 2파이 이런 거 유지하려면 얘를 또 파이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 2파이가 0이 될 수밖에 없네. C에 넣을 수 있는 게 파이밖에 없지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다 파이가 되겠습니다. C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 B, C를 다 곱하고 파이로 나눠? 다 곱하면 9파인데 파이로 나누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숙제를 알려드리자면 자, 저번에 그 쌤이 뭐 꼭 내는 문제 109쪽 있죠? 자, 109쪽부터 해서 그 A 타입을 반드시 풀어오셔야 돼서 좀
적어드릴게요. 109, 110에다가 111, 113, 114. 113, 114. 이게 A타입인데 이건 꼭 풀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은 117, 118. 근데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다가 프린트까지. 프린트 다 풀어놔요? 너무 많나? 네. 근데 쉬운 거였네, 프린트가. 아니, 내용이 안 쉬워요. 이게 OX 문제잖아. OX도 못 풀어요. 그럼 OX라는 몇 거 가지예요? 이거 프린트를 여기 탄젠트를 우리가 못 풀어서 탄젠트를 빼고 풀어오면 돼요. 몇 장이에요? 탄젠트 빼면 한 장, 두 장, 세 장. 프린트가 세상인 거고요. 이게 다 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풀어온 다음에 세 장 정도밖에 안 돼요. 탄젠트를 못 하니까. 세 페이지가 아니고 세 장. 세 장. 어디냐면 그 맨 처음